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미소는 더 따뜻해지지요. 반면 어떤 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쓸쓸함이 깊어지고 불평이 늘어나죠.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비슷한 나이의 두 어르신이 계시는데 한 분은 주름진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하고 다른 분은 항상 과거만 그리워하며 현재를 한탄하시는 모습.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마음의 풍경은 너무나 다르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들 중 약 80%가 20대 젊은이들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긍정적 감정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합니다.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요. 하지만 겉모습의 변화와 달리 마음의 행복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경제학자 앤드루 오스왈드는 미국과 서유럽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도가 중년기에 가장 낮고 초년과 말년에 높다는 유자형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72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행복은 인생에서 유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행복도가 높다가 3, 40대에 가장 낮아지고 50대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여 7, 80대에 다시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유커브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유커브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쓸쓸하고 외롭고 불행해집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고 삶을 즐기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이상 노년학을 연구한 전문가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찾아낸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찾아봅시다. 어쩌면 행복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한 사람은 불행을 겪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누구도 슬픔과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행복한 사람들도 불행을 겪어요. 차이는 그들은 불행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덜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 연구 내용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커피 같습니다. 달콤한 맛만 있으면 질리고 쓴맛이 함께 있어야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행복만 있는 인생은 오히려 깊이가 없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상실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이 행복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84세 최미옥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했어요. 슬픔을 참고 견디려 애썼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괴로웠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6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을 잃었는데 슬프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었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군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그녀의 사회 정서적 선택성 이론을 통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에 더 집중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빨리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날씨나 타인의 행동, 나이 드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불행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나는 슬픔 또는 분노, 실망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도 내 감정의 일부야라고 인정해 보세요.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의 끝에 오늘 느낀 모든 감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함뿐 아니라 불안, 분노, 슬픔도 함께 적으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다루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셋째, 그래도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균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감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엇보다 불행한 감정이 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불행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완벽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의 물결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지혜로 이제 감정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어리석은 자존심보다 실용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무가 잎을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없지요.
나이가 들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 역시 필요 없는 자존심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들은 체면보다 실리를, 고집보다 유연함을 선택하죠. 젊었을 때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이 일을 포기하면 실패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체면보다 실리를 택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선택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리는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젊은 사람은 체면을 생각해 불평 없이 먹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층은 이 음식이 조금 짠 것 같은데 덜 짜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편안하게 요청합니다. 휴가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알아서 찾을 수 있어 라고 고집부리다 더 큰 시간을 낭비하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층은 죄송합니다만 길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부담 없이 물어봅니다. 또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소통을 끊기보다 더 유연해지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내 자식이 왜 나를 이해 못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세대가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 있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와 원칙에 관한 실용적인 자존심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항의하거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한 자존심입니다. 실용적인 자존심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어떤 자존심을 버릴지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불필요한 자존심은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자존심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을 나무가 잎을 놓아주듯 여러분도 필요 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일부러 설렘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나요? 혹시 최근에는 그런 순간이 거의 없었다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이런 장면이 있으신가요? 소풍 전날 밤,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 또는 첫사랑을 만나기 전 가슴이 두근거려 시계만 보던 순간들. 설렘이란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감정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설렘을 점점 덜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이 반복되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서 감정적 무덤덤함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던 설렘이 나이가 들면서는 의식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되죠.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일부러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설렘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 뇌에 기쁨과 보상의 감각을 만들어내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이 루틴화되지 않도록
일부러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77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공원을 산책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원, 같은 자리, 같은 신문.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까?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그때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가 시니어 스마트폰 사진 강좌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등록했죠. 처음에는 젊은 강사의 말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매주 다른 장소로 출사를 다녀요. 매번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나는 설렘, 그리고 아름다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기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들고 아침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설렘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길을 택해 보세요. 항상 같은 길로 산책하거나 시장에 가는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보세요. 낯선 거리의 간판을 읽고 처음 보는 꽃을 발견하는 작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둘째, 식탁에 변화를 주세요. 항상 먹던 음식 대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시도해 보세요. 오래된 시장의 낯선 반찬 가게에서 새로운 밑반찬을 사오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특별해집니다. 셋째, 배움의 기쁨을 다시 찾아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5세에 태권도를 시작한 할머니, 8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 등의 이야기는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늘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시작해 보세요. 넷째, 디지털 설렘을 경험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조금만 배우면 화상통화로 먼 곳의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클릭 한 번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나이든 우리에게도 새로운 설렘을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찾아보세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지? 저 꽃의 이름은 뭘까?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들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도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도 큰 설렘을 가져올 수 있어요. 평소 가지 않던 시장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신선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설렘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하나라도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새롭게 시도해 볼까? 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설렘의 순간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화려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거절하는 능력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봄과 여름에는 최대한 많은 인연을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봄에 가능한 많은 꽃을 피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면 모든 열매를 동시에 키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열매에 영양을 집중할지 선택해야 하지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중요해지는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에너지는 제한적이 되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관계만 남기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의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감정적 만족을 주는 긍정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의상 하는 만남을 줄이고 정말 즐거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거절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 건강에 해로운 습관 등을 거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고 긴 변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노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이것은 내게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진정으로 예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합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꺼려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죽음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요. 우리 어른들은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무서운 거지. 이처럼 죽음 자체보다는 불확실함이 더 큰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임종 계획과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불안감이 적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어르신들은 재산 정리, 유언, 장례 계획까지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는 내가 언제 떠나도 가족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배려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82세 김영수 선생님은 교직에서 은퇴한 후 75세에 모든 재산 분배와 장례식 계획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울한 작업이었습니다. 내 죽음을 직접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감합니다. 일출의 아름다움,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정해두면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적 결정에 대한 희망사항을 적어두세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미리 알려두면 가족들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셋째, 장례식에 대한 바람을 말해두세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두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 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행복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여섯 번째 공통점은 자기만의 행복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특별한 날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지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소확행 루틴을 철저히 실천합니다. 아침에 꼭 마시는 커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공원 산책, 매일 밤 쓰는 감사 일기 등 자신만의 의식을 유지하죠. 이런 작은 의식들이 왜 행복에 중요할까요?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해서 의식은 우리에게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안정감을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복되는 행동이 주는 위안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며 이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에서 중요한 심리적 다체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루틴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기적인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소속감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반복되는 의식은 마치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의식이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즐깁니다. 79세의 이태현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테라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의 따뜻함을 느끼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20분 동안 저는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순수한 평화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의식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행복한 의식은 꼭 혼자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의식도 큰 행복을 줍니다. 66세 한미경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손녀와 함께 쿠키를 굽습니다. 이 시간이 제 한 주의 하이라이트예요. 쿠키를 굽는 행위 자체도 즐겁지만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의 손길이 만드는 작품을 감상하는 그 모든 과정이 특별합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의식이 된다는 점이 더 의미 있어요. 손녀도 자라면서 이 추억을 간직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또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활동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자기만의 의식은 크고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일상의 의식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의식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하루 중 특별히 즐거운 순간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첫 커피,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노을,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둘째, 의식의 작은 정성을 더해 보세요. 평범한 차 한 잔도 특별한 찻잔에 담아 마시면 의식이 됩니다. 일상적인 산책도 특별한 경로를 정하고 마음에 드는 나무나 꽃에 인사하는 습관을 더하면 의미 있는 의식이 됩니다. 셋째, 의식을 할 때는 모든 감각을 열어두세요. 차를 마신다면 그 향기와 온기,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산책을 한다면 발 아래 땅의 감촉, 바람의 소리, 계절의 냄새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렇게 모든 감각을 동원할 때 평범한 활동도 깊은 명상이 됩니다. 넷째, 의식의 감사함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은 행복감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저녁 산책, 손주들과의 정기적인 전화 통화, 오래된 친구와의 원래 모임 등이 좋은 예입니다. 함께하는 의식은 특히 노년기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주어 행복을 배가시킵니다. 65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김정자 할머니는 76세가 된 지금 매일 저녁 식탁에 작은 초를 켜고 차분히 식사를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밥을 혼자 먹는 게 너무 쓸쓸했어요. 그런데 작은 초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더군요.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때로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작은 의식이지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정해 차를 마시거나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요리를 하거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식을 실천할 때는 모든 감각을 열고 그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의식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가장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일곱 번째 공통점은 남들이 이해 못하는 취미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에 맞는 행동, 나이에 맞는 옷차림, 나이에 맞는 취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남들 눈치를 안 보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한 취미를 즐깁니다. 그들은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라는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취미라도 꾸준히 즐깁니다. 사회적 기대나 연령에 맞는 행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70대인데 손주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는 할아버지, 80대에 노래 교실에서 트로트가 아닌 팝송을 배우는 할머니, 75세에 컴퓨터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어르신처럼요. 남들이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취미라도 자신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시작해 보는 거지요. 71세 박영희 할머니는 5년 전부터 K-팝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할머니가 무슨 K-팝이냐? 관절 나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사실 젊었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땐 살림하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도 있고 아직 건강하니 도전해 봤지요. 박영희 할머니는 이제 친구들에게 간단한 K-팝 안무를 가르치기도 하고 가끔 영상도 찍어 가족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민망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줘요.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말해줄 때 정말 행복해요. 남들이 뭐라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에 맞지 않다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가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셋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며 새 친구도 사귈 수 있지요. 행복한 취미 활동은 즐거운 기분을 주고 깊이 빠져들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더하고 무언가 이루었다는 성취감까지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포기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독특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좋아했지만 주변의 반대로 포기했던 활동이 있나요? 또는 항상 배우고 싶었지만 내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나요?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찾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나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었나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시간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 텃밭 가꾸기 같은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원데이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짧은 체험만으로도 내게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 나이에 이런 건 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입니다. 특히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미는 나를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취미가 있나요? 혹은 항상 호기심이 있었지만 내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활동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지금, 진정한 여러분의 열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일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길은 또한 더 깊은 행복과 지혜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불행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삶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존심보다 실용적인 자존심을 지킵니다.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듯 필요 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셋째, 설렘을 일부러라도 찾아다닙니다. 소풍 전날의 그 기분을 다시 찾아 매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넷째, 인생 후반부에는 거절하는 능력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만 시간과 마음을 쓸 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대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남은 페이지를 더 충실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만의 행복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의식들이 삶의 안정감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일곱째, 남들이 이해 못하는 취미를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때 행복이 깊어집니다. 이 7가지 비결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남이 바라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미 수많은 지혜와 아픔과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경험들이 모여 만든 현재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공감되는 한 가지를 골라 내일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새 취미에 도전하는 것, 아침차 한 잔의 의식을 만드는 것, 불필요한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더 자유롭고 진실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불행해진다는 편견을 깨고 함께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